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날이 무척 더워서 조금 시원한 소리로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김기섭 작가님의 책, 나를 돌보는 그림책 명상, 낭독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정희 성우님 금요 심화 일반을 수료하고 오늘의 북토크 진행을 맡은 김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낭독 북토크는요, 다른 낭독회보다 조금 특별합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는 북토크의 주인공이 바로 그 송정희 성우님 낭독 기초반부터 심화까지 저와 함께 공부하고 계신 김기섭 작가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출간된 따끈따끈한 작가님의 책으로 저희 심화 일반 선생님들이 낭독과 북토크가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비디오 화면을 켜주시고요. 직장에 계시거나 여건이 좀 만드시는 분들은 화면 끄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이지만 비디오 화면 켜고 참여해 주시면 조금이나마 여러분과 이렇게 실시간 눈빛으로 소통하는 느낌도 받고 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여정 선생님, 이은성 선생님 화면 켜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낭독 북토크를 함께 준비해 주신 저희 반 선생님들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들은 가벼운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홍민정 선생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그다음에 황진경 선생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위승진 선생님이십니다. 손 들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현정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낭독 북토크는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부는 작가와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나를 돌보는 그림책 명상에 실린 따뜻한 글을 낭독으로 만나봅니다. 이어서 3부에서는 현장에서 그림책 명상을 안내해 오신 작가님의 그림책 명상 시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저희 낭독 북토크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소감을 듣는 독자와의 만남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화면 켜고 직접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혹은 1, 2, 3부 함께 하시면서 채팅창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여러분의 소감이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4부에서 작가님과 함께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채로운 마음 챙김의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4부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떨리네요. 어, 자, 그러면 이제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작가님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나를 돌보는 그림책 명상의 저자, 김기섭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화면 켜신 분들은 그 환영의 손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섭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읽어주는 남자 김기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참 색다른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조금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느낌도 갖게 되는데요.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그림책 또 낭독 또 그림책 명상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떨리세요? 네, 떨리네요. 저에게는 사실 작가님이라는 호칭보다는 낭독가 김기섭 선생님이 더 친숙한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저는 작가님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분의 그 감성 넘치고 아주 친절하고 다정한 낭독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섭 작가님, 혹시 책 내용 일부를 아주 좀 짧게 이렇게 낭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요청을 하시니까 저 있긴 할 텐데 아직까지 낭독가라고 하는 호칭은 조금은 어색하고 좀 그러네요. 아무튼 제가 왜 그림책 명상이란 책을 내게 됐는지 또 만들게 된 계기가 된 한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낭독 실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페이지는 33쪽인데요. 가만히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했는데 제 인생 그림책은 노란 양동이입니다. 노란 양동이의 줄거리는 단순하지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누군가 숲속에 두고 간 노란 양동이와 주인공인 아기 여우가 일주일 동안 어울리며 겪는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기 여우는 친구들과 약속을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양동이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신의 소유물로 삼기로 합니다. 그날부터 아기 여우는 매일 노란 양동이를 찾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아기 여우는 노란 양동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양동이로 꽃밭에 물도 주고 놀이도 하면서 추억을 쌓아갑니다. 아기 여우는 양동이가 자신의 것이 되리라 철석같이 믿습니다. 전날까지도 양동이가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기 여우는 마음이 설레어
잠을 설칩니다. 약속한 일주일이 되던 날, 노란 양동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간 아기 여우는 깜짝 놀랍니다. 양동이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친구들이 다가와 아기 여우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기 여우는 안타까워하는 친구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일주일 동안 노란 양동이와 함께했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며 오히려 괜찮다고 말합니다. 울면서 떼를 써도 모자랄 판에 의연하게 친구들과 자신의 마음을 토닥입니다. 게스탈트 발표 수업에서 많은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그림책을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그림책 읽기를 마쳤을 때 사람들이 술렁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믿었는데 아기 여우가 노란 양동이와 지내며 쌓은 즐거움과 추억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자 놀랐던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예상치 않은 아기 여우의 태도 변화가 마음을 출렁이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림책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한다는 걸 전부터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많은 사람을 일시에 얼음땡으로 만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날의 체험으로 그림책이 가진 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람을 치유하려면 전인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마음챙김 명상을 수련하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치유를 하려면 단순히 사람의 마음 상태나 기분을 전환하는 것만이 아닌 특성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수련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그림책과 마음챙김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책이 가진 치유의 힘에다가 지금 여기에 인지적 통찰을 돕는 마음챙김 명상을 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험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명상을 했습니다. 당시 혜민 스님이 운영하던 마음치유학교는 좋은 임상 현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치유 작업을 하면서 만난 분들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수정을 거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지금의 그림책 명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 제가 부탁드리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이 정말 친절하고 다정한 낭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는 작가님 소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님과 책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작가님 음성이 듣기 편안해서 내용에 푹 빠져서 들었습니다라고 채팅창에 권혜수 선생님이 올려주셨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편안하게 자유롭게 채팅창에 들으시면서 소감 나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를 돌보는 그림책 명상, 마음 근력을 키우는 7가지 명상법. 이 책 제목에 작가님, 요즘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중요한 키워드, 바로 마음 근력 키우기가 있어 정말 무척 반가웠습니다. 마음 근력 키우기의 방법 중에 하나로 사실 저는 명상을 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책의 제목에 나오는 그 그림책 명상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전에 살짝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그림책이 무엇인지 또 명상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그림책 명상은 어떤 것인지 조금은 생소합니다. 그림책 명상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상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림책 명상은 그림책과 명상이 결합된 마음치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치유적 기능을 가진 그림책을 읽고 또 명상을 하면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마음치유 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그림책을 읽으면 읽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영혼의 현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자각 경험들은 명상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고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또 직면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직면하는 힘을 얻게 되면 과거의 상처, 또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들을 마주하게 되고 또 정화되면서 치유를 경험하고 또 단단해지는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책에 보면 작가님도 뭐 저희들도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자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그림책을 처음 만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방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림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읽는 행위이고 또 감정이 정화되고 나에 대해 자각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궁극적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림책이 이토록 선생님께 의미 있게 다가왔던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노란 양동이 책 얘기도 해주셨지만 또 어떤 이렇게 딱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궁금합니다. 음, 제가 딸에게 처음으로 선물한 그림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시마 세이주의 띄어라 메뚜기라는 그림책인데요. 사실은 딸에게 그림책을 선물했지만, 그 그림책에 감동한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근데 이 그림책을 보면서 제가 저 그림책의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책은 16면으로 아주 되어 있는 아주 제한된 틀이 있는데 그 속에서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서사를 담으려면 과감한 어떤 압축과 생략들, 그리고 거기에 의도와 메시지를 담으려는 고도의 전략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여실히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그림책은 저한테도 큰 메시지를 줬어요. 예를 들면 변화를 하려면 그 대부분 우리는 안주하는 태도들을 갖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과감하게 도전과 모험을 해야 한다는 사실.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신 안에 내장의 날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잠재력,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어떤 현실들을 이 그림책이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내장의 날개를 발견하는 것인지를 잘 알게 해주는 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이 이런 거였어요. 헬렌 켈러의 말이었는데,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제 삶 속으로 가져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낭독도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시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해보게 되네요. 와, 네. 그러면 뛰어라 메뚜기를 읽고 이렇게 심장이 뛰었던 선생님처럼 그때의 어린 딸아이도 이렇게 몹시 신나했는지, 그때 딸아이의 반응이 좀 궁금해집니다. 음, 딸아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맞아. 그런데 그 아이가 이 그림책을 20살 때 다시 봤어요. 아, 네. 그러고 나서는 놀라더라고요. 아, 제가 너무 어린 딸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이런 또 성찰을 하게 됐습니다. 아우, 그래도 어릴 적에 한번 아버지와 같이 읽고, 또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한 번 더 같이 읽었다니까 더 기억에 남는 아주 의미 있는 그림책일 것 같습니다. 따님 분께도. 아, 저도 사실은 전 뛰어라 메뚜기 아직 못 읽어봤는데 꼭 읽어보고 싶네요. 작가님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그림책을 만나셨을 텐데요. 모든 그림책이 명상의 소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그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림책의 치유 효과로 이제 과거의 나,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림책이 어, 따로 있는지 어떤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두루두루 다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림책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명상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모든 그림책들, 뭐 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모든 그림책들이 명상 그림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어떤 부분들을 자각하게 할 건가, 또 각성과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림책이라면 모두 명상 그림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제가 정말 지금도 이렇게 울컥하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책을 다 읽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대신 읽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림책이 있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는 일본 그림책인데요. 그 할아버지가 그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것을 이제 아이가 온전히 이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좀 큰 다음에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어, 가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 지금도 좀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어릴 적 나는 어떤 이야기를 참 듣고 살았나, 또 지금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나, 이렇게 저를 성찰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정신적 유산을 남겨주어야 하는가, 이런 어떤 사유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종종 이제 나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말을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새삼 확인시켜주는 그림책이 바로 이 그림책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울컥울컥 하시는 책이라고 하시니까 또 이제 계속 지금 읽어야 할 리스트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괜찮아, 괜찮아요라는 그림책입니다. 저도 메모해 놨다가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사실 그림책 말고도 내면의 나를 만나고 또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 챙김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그럼에도 어른들이 왜 그림책을 읽어야 하는지, 그림책 명상이 다른 마음 치유 공부와 다른 매력은 무엇인가요? 음,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 우선 그림책은 아름다운 글과 그림이 조화로운 한편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미술관에 가지 않더라도 아주 가깝게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림책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한마디로 그림책의 그 글은 압축적으로 인생을 담아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림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또 그런 그림들이 굉장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림책을 읽게 되면 그동안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지금 어, 여기에 자신의 영혼의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어떤 미해결 과제가 있는지 또 내 영혼은 어디로 향하는지 이런 것을 자각하게 해주는데 이 자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임팩트가 있는 텍스트가 바로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자각은 모든 치유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각 없이 치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래의 나를 찾으려고 하는 어른들에게 이 그림책은 자각과 성찰을 경험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각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또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림책은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 음, 삶을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선생이다, 스승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치유를 주는 그림책을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제게 치유를 주었던 그림책들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림과 또 언어의 온도 때문인지 왠지 같은 자각과 성찰의 경험이더라도 어른 책에서는 이렇게 뼈 때리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그림책은 그림책만이 줄 수 있는 단순한데 이렇게 마음을 시큰시큰하게 해 주는 감동 때문에 좀 읽게 되더라고요. 어 사실 앞에서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 다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여러분 미술과 미술 감상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굳이 미술관에 가지 않는 거는 안 됩니다. 미술관에 꼭 가셔서 굳이 가셔서 직접 작품을 감상하시고요. 그림책은 또 그림책대로 예술 작품으로 감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기섭 작가님을 저희가 오늘 이 북토크에 모시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낭독 수업에서의 만남에서 비롯된 거라 또 낭독과 연관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선생님의 삶에 그 그림책 명상이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낭독을 새롭게 공부하시면서 그 의미의 변화가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음, 그림책 명상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이제 자리 잡은 저에게 딱 맞는 옷을 음. 입었다, 입이다, 옷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공부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 경험들이 지금의 그림책 명상으로 이렇게 정착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낭독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책은 아마 여기 그림책 전문가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읽어주느냐가 이 울림과 공명, 차원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정말 이 천천히 읽기는 기본이고, 이 우리가 낭독에서 배웠던 이 포즈라든지, 어떤 장면 속에서 등장인물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또 목소리의 어떤 정서감들을 실는 일들, 뭐 다양한 차원에서 그 그림책을 어, 볼 수 있어야 또 온전히 그것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낭독은 그림책 읽기를 더 잘 하고픈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됐고 앞으로 6개월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정말 낭독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좀 배워서 다정하게 많은 이들을 그림책으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뭐 저기 부족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음, 6개월 뒤의 모습을 좀 기다려 주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좋은 낭독을 들려주실 선생님 모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읽어주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요. 다음 진행 순서가 생각이 납니다. 벌써 떨리네요. 작가와의 만남 일부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2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2부는요, 나를 돌보는 그림책 명상, 그 책의 낭독 시간입니다. 삶의 위로가 되는 7가지 키워드와 명상하기 좋은 그림책을 소개한 제3장 파트를 저희 반 선생님들의 낭독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김기섭 작가님은 또 잠시 후에 3부에서 또 명상 시연으로 다시 만나 뵙고요. 홍민정 선생님, 네. 그림책 명상의 첫 번째 키워드, 의도적인 멈춤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옛날에 자기 그림자와 발자국이 두렵고 싫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것들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림자와 발자국으로부터 벗어나리라 믿었죠. 하지만 발을 들어 올리는 횟수가 많아지고 달리는 속도가 빠를수록
그림자는 몸에서 떨어지기는커녕 더 달라붙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이 느린 탓으로 여기고 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리는데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간절한 소망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림자는 한시도 놓아주지 않았죠. 체력이 바닥이 난 사내는 더 이상 힘이 빠져 달리기를 멈췄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우화는 장자의 어부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내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장이라도 그늘로 들어가면 그림자는 사라진다는 사실, 멈추면 발자국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무지가 사내를 잡은 셈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내들을 제 주위에서 쉽게 발견합니다. 모두 앞만 보고 달린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이들은 무언가 강박적으로 쫓기며 주위를 둘러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여유가 없으니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지요. 사내의 죽음을 막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늘로 들어가거나 발걸음을 멈추면 됩니다. 굳어진 삶의 관성과 패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질주의 굴레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멈추면 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의 선구자인 존 카바쯤 박사의 표현을 빌리면 의도적으로 잠시 죽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죽음으로써 모든 것들로부터 놓여남으로써 사실상 지금 더 활발히 살아 숨쉴 수 있게 된다. 멈춤이 해주는 일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로 마음먹는다면 잠시 멈췄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움직임이 될 것이다. 멈춤 덕에 움직임이 더 생생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섬세해진다.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고 합니다. 삶에서 잠깐의 멈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존 카바진의 말대로 생생하고 풍요롭고 더 섬세한 삶을 살게 된답니다. 언제 무지개를 보셨나요? 그림책 엄마 잠깐만은 잠깐 멈추는 일이 얼마나 경이로운 선물을 안겨주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림책 속 아이와 엄마는 어딘가를 가는 중입니다. 아이는 지나치는 광경을 보며 엄마에게 멈춰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의 손을 연신 잡아 끌며 빨리 가자고 재촉합니다. 아이는 이에 아랑곳 없이 강아지에게 눈길을 주고 공사장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공원의 오리에게 빵을 나눠줍니다. 그럴수록 엄마의 입에서는 늦겠다, 빨리, 나중에, 빨리 가자 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이는 거리에서 만난 모든 대상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마음이 급해진 엄마는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그 사이 역사 안으로 열차가 미끄러져 들어오고 아이는 엄마의 옷을 거세게 잡아 끌며 엄마를 불러 세웁니다. 비로소 엄마가 아이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는 순간 거대한 총천연색 쌍무지개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무지개를 보며 엄마가 작게 소리칩니다.
그래, 우리 잠깐만. 그림책은 열차를 타려고 애쓰는 엄마와 지금 이 순간과 온전히 접촉하려는 아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룹니다. 글이 적고 간결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왜 우리가 멈춰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림책 영상 참여자들은 엄마와 아이가 화려한 무지개를 바라보는 장면을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참여자 중 한 분은 쌍무지개 중 하나는 아이의 무지개이고 다른 하나는 엄마의 무지개로 읽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무지개는 우리 삶에서 언제나 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이처럼 깨어있다면 무지개와 같은 경이로운 순간은 언제나 보게 되지 않을까요? 급급한 생존에 매몰되면 소중한 순간과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바라는 목표는 달성할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순간은 희생됩니다. 삶은 목표 달성보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질주하던 발걸음을 멈추면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시만으로 보면 모든 게 선물 아닌 게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죽는 순간, 멈춤의 시간을 나에게 선물해 보세요. 당신은 언제 무지개를 보았나요? 감정을 감정으로 바라보기. 감정의 세 가지 특성.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윌리와 구름 한 조각의 주인공은 윌리입니다. 윌리는 구름 때문에 괴롭습니다. 구름이 자신을 쫓아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윌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답을 찾아냅니다. 늘 도망다니던 구름을 직면하기로 합니다. 구름이 주는 불안감을 떨쳐내고 정면으로 맞서는 방식을 택합니다. 우리 역시 윌리의 구름을 하나씩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 구름만 생각하면 감정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기분에 빠져듭니다. 감정이 널뛰입니다. 그런데 감정은 실체도 없습니다.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감정을 일시적 사건으로 보라고 권유합니다.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사라지는 구름처럼 우리 삶에 잠깐 일어난 사건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또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이라고 조언합니다. 네이밍 명상입니다. 예를 들면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면 불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무서운 감정이 올라오면 무서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감정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감정이 일어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은 화재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기와 같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이유가 있다고 보고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밑바닥에 있는 생각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 감정은 30초에서 90초 정도 지속되는 시한부 현상입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일렁이다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감정이든 친절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반갑게 맞이해 보세요. 감정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감정을 관찰하는 기회를 얻게 되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림책 읽기, 걱정 상자, 걱정을 해소하는 방법. 도마뱀 주주와 호랑이 호는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요즘 주주가 걱정 때문에 웃음을 잃자 호는 걱정을 덜어주려고 방법을 찾습니다. 호와 주주가 가장 먼저 시도한 방법은 걱정 상자에 걱정을 담아 새총으로 멀리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걱정 상자에다 색칠을 하고 새가 낚아채 가도록 바람에 날아가도록 가만히 두는 것이었죠. 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주에게 주문을 외워보게 하고 마술사를 불러 걱정을 없애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걱정은 사라지지도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이때 사자부가 걱정 상자에 뛰어올라 즐겁게 노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주주가 걱정 상자에 뛰어오르자 마침내 걱정이 사라지고 웃음을 되찾게 됩니다. 이 책은 걱정을 날리는 팁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줍니다. 그림책에 소개된 걱정 해소법은 구체적이고 흥미로워서 따라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걱정거리를 적어 목록화하는 방법은 걱정의 실체를 가시적으로 느끼도록 해줍니다. 걱정 상자를 새총을 이용하여 멀리 날려보내는 방법 또한 걱정을 눈앞에서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작게 만드는 효과와 함께 거리를 두고 바라보도록 해줍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탈동일시 효과입니다. 걱정 상자에다 색칠하는 방법은 걱정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도록 하는 참신한 방법입니다. 새가 가져가도록 하거나 바람에 날려가도록 하는 방법 역시 시간에 기대어 해결하는 방식이지요. 또 긍정적인 기억을 불러오거나 긍정 확언을 활용하는 법도 도움이 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나도 그래. 같은 말들은 걱정이 가진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는 데 좋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는 걱정이 있을 때는 무조건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사자부가 보여준 것처럼 걱정을 인정하고 걱정과 잘 지내는 방법을 찾는 게 효과적입니다. 걱정과 함께 살기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방법입니다. 불안해서 일어난 걱정과 근심은 삶을 좀먹습니다. 그렇다고 걱정을 억누르면 두통에 시달립니다. 바다에서 파도가 치지 않게 하려는 시도처럼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죠. 우리의 감정, 기분, 생각, 경험은 우리가 거의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변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본성 자체는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깊고 방대하고 본질적으로 고요합니다. 걱정을 붙잡지 않고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면 평정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가와 판단을 보류하기. 판단을 늦춰야 하는 이유. 심리학 용어 중에 스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도식이라고도 하는데 부지불식간에 올라오는 무의식적 판단 행위와 패턴을 뜻합니다. 어린 시절에 겪은 크고 작은 경험이 쌓여
개개인의 고유한 심리도식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똑같이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문법에 따라 움직이고 사고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심리도식은 자신도 모르게 쓰는 고정관념과 비슷합니다. 둘 다 자동으로 올라오는 무의식적 패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반복되면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나의 패턴적 사고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온다면 잠깐 멈춰서 화라는 감정 밑바탕에 깔린 관념을 살펴보는 것이지요. 살아오면서 꼭 이래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이 깔려 있지 않은지 살피는 겁니다. 판단행위는 판단하는 순간 대상을 간단하게 정리해버리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 때문에 깊이 이해해야 하는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 결과보다는 과정의 우여곡절이 묻혀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남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을 때 우리는 그의 행위만 보고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늦추고 남자는 왜 소리를 질렀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소리친 남자의 상황을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판단을 멈추면 벌어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판단을 내리고 평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판단을 내리는 쪽이나 판단을 받는 쪽 모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간단히 판단하는 거야 쉬운 일이지만 가능성을 사전에 자르게 되니 양쪽 모두 불행합니다. 하지만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되묻기도 합니다. 판단하며 사는 것과 생각하며 사는 것을 동의어로 봅니다. 제 이야기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판단하고픈 마음을 늦춰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블랙홀과 같은 심연의 존재입니다. 누구도 그 속을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에 대한 판단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로 인한 실수나 잘못도 줄어듭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점쟁이가 아니고선, 아니, 점쟁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그림책 읽기. 에두아르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 낙인 찍기는 이제 그만. 에두아르도는 평범한 아이입니다. 물건을 발로 차고 시끄럽게 떠들고 다른 아이들을 못살게 굴고 동물들을 괴롭힙니다. 또 방을 정리하는 데 서툴고 아침에 세수하고 이 닦는 걸 자주 까먹습니다. 아이라면 누구나 스스럼 없이 하는 행동이 어른들 눈에는 하나같이 잘못되고 불손하고 지저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연유를 묻지도 않고 성급하게 낙인을 찍죠. 버릇없고 시끄럽고 심술궂고 사납고 뒤죽박죽 엉망으로 만드는 녀석이라고. 하지만 에두아르도가 우연히 발로 찬 화분이 흙위로 떨어지고 이를 본 어른이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구나. 정말 예쁘다. 라는 칭찬을 하면서 에두아르도는 천사표 어린이가 됩니다. 이후 에두아르도는
개에게 물을 끼얹는 일로 상냥한 아이가 되고 방의 물건을 밖으로 내던지는 고마운 아이가 되고 학교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아이가 되고 어린 동생을 구한 아이가 되고 착하고 상냥한 아이로 바뀝니다. 그런데 에두아르도는 어른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사랑스러운 아이였답니다. 그림책에 나오는 어른들은 거리낌 없이 에두아르도를 판단합니다. 자신들의 판단이 아이에게 미칠 파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려 없는 행위이자 폭력임을 그들은 모릅니다. 죄책감도 없어 보입니다. 브라질의 작가이자 기자인 마샤 메데이로스는 자신의 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에서 흑백의 구분을 좋아하는 사람, 감정의 소용돌이보다 분명히 구분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판단은 어떤 것을 좋거나 나쁜 것, 부정적인 것이나 긍정적인 것으로 나누면서 비롯됩니다. 판단은 아주 빠르게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관건은 그것을 알아차리냐, 그렇지 않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를 낭독하겠습니다. 현실과 다투지 않기. 영국인들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인들은 인도에 아름답고 멋진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원숭이들이 사람들이 골프를 칠 때마다 필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원숭이들은 골퍼가 공을 치면 재빨리 달려들어 공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는 엉뚱한 곳에 던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골프 경기는 지연되거나 무효가 되기 일쑤였고 그 일로 다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매번 원점에서 경기를 새로이 시작해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골프장 운영자는 원숭이의 출몰을 원천 봉쇄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울타리를 세우거나 바나나 따위로 유인하여 다른 숲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들은 울타리를 쉽게 넘어왔고 허기를 채우면 골프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골머리를 앓던 영국인들은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고 특별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칙이란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자리에서 골프 경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숭이들의 방해로 인해 이미 일어난 상황을 인정하고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곳에서 경기를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지요. 이 새로운 놀이 규칙은 놀라운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골프장에 온 사람들은 전보다 재미있는 골프를 치게 되었고 원숭이 덕분에 생각지 않게 행운을 잡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골프 치는 색다른 묘미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우리네 삶에도 골프장 원숭이들이 출몰합니다. 억울한 건 우리의 실수와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건강을 잃어 손쓰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으면 하늘이 노래집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분노하거나 체념하는 일이 전부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곱씹을수록 생각의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의 통제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늘 일어납니다. 이미 일어난 현실과 다툴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수용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기꺼이 현실을 수용하고 즐겁고 새로운 룰을 만들 것인가? 삶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림책 민들레는 때에 따라 모습이 바뀔지언정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연약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줄기가 올라와도 민들레이고 가로수 아래 금이 간 도로벽 지붕 위에 꽃이 펴도 민들레입니다. 혼자 펴도 둘이 펴도 들판 가득 펴도 민들레이고 꽃이 지고 홀씨가 바람에 날리어도 민들레는 여전히 민들레입니다. 어떤 장소, 어떤 모양, 심지어 홀씨가 되어 사방으로 흩어져도 민들레라는 이름은 변함없이 민들레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림책 명상에 참여한 어떤 분은 그림책을 다 읽고 난 뒤 그림책은 사람의 인생과 닮았어요 라는 소감을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나고 자라고 늙고 죽어가는 과정이 민들레의 한 사리와 같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현재 모습이 민들레 홀씨가 하늘하늘 날아가는 모습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림책 민들레는 모양은 변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민들레뿐일까요? 현상은 때에 따라 옷을 갈아입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 개의 나로 존재하듯이 민들레가 때맞춰 변화하듯이 그런 변화를 아름답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온전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기, 남에게 하듯이 나에게 관대하기. 이 시대 영적 스승으로 꼽히는 달라이 라마는 친절이 자신의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 그보다 쉬운 친절을 택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달라이 라마가 매우 인간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벅찬 일인가요? 그때부터 저도 만나는 이들을 친절하게 대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지금까지 삶에서 어려운 강적을 만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작용은 감수해야 했습니다. 만나는 이들을 가리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다 보니 해프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친절하기로 마음을 정한 만큼 나 자신에게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면 아니올시다입니다. 다른 이에겐 자애롭고 관대한 표정으로 그래도 괜찮아 를 연발했다면 저에겐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내면의 비판자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부추겨 자기 비판, 자기 혐오에 빠진 적이 많았으니까요. 이런 부정적 편향이 드러난 게 몇 년 전
논문을 쓸 때였습니다. 논문을 쓴다는 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지만 소논문과 본논문을 쓰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글이 잘 써질 때는 괜찮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세한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단골 메뉴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이른 나이에 공부를 시작할 것이지 였습니다. 저를 자책하는 메뉴였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이런 고충을 털어놓으면 좋으련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매번 같은 얘기를 얌전히 들어줄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문득 달라이 라마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말한 친절이 가슴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나에게 친절하자. 그렇게 나에게 자애의 마음을 보내자 신선한 바람이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계획한 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도 또 일정이 이리저리 꼬이고 헝클어져도 괜찮아 하고 다독였습니다. 그 덕분에 편하게 잠을 잤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불어 논문 쓰는 속도도 빨라져 논문 심사를 통과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했던 게 어리석었습니다. 남에게 하는 절반이라도 나에게 친절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림책 읽기 괜찮아 아저씨. 당신에게 다정해야 하는 이유. 괜찮아 아저씨는 참 괜찮은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을 읽는 동안 웃게 만드는 유머 코드가 있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아이디어가 독특합니다. 여기에 무한 긍정이라는 주제가 심각하지 않게 조리되어 신선하고 따뜻합니다. 괜찮아 아저씨는 머리숱이 거의 없습니다. 머리카락 10개가 아슬아슬 위험하게 달려있지요. 동물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아저씨는 그때마다 머리카락이 하나둘 빠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만하지만 아저씨는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남아있는 머리카락으로 가르마를 타고 묶고 꾸불꾸불 볶으며 헤어스타일을 맵시 있게 다양하게 꾸밉니다. 그리고 매번 오, 괜찮은걸 이란 말을 빼놓지 않지요. 이윽고 아저씨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여전히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사태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며 어김없이 오, 괜찮은걸 을 외칩니다. 깜짝 놀랄 만한 기질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민머리 위에 아름다운 화환을 얹으며 웃습니다. 아저씨의 무한긍정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상상력이 부족한 저로서는 감히 따라하지 못하는 아저씨의 태도가 놀랍고 신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는 의구심이 마음 한쪽에 깔립니다. 아저씨의 발상이 재미는 있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니. 이런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참 곤혹스러울 겁니다. 답답해서 속 터지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괜찮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고민 없이 괜찮다며 웃음 짓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지요.
그런데 이런 저의 무지몽매함을 깨우쳐준 분이 있습니다. 그림책 치유 글쓰기 수업에서 한 참여자가 이런 소회를 남겼습니다. 괜찮아 아저씨 같은 사람을 친구로 두면 참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인생 살기가 더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 테니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주위엔 부정적인 걸 떠올리고 매사 비관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완고한 잣대에 종종 숨이 막히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는 괜찮아 아저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귀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에게 관대한 만큼 다른 이들에게도 너그럽게 대할 테니까요. 경험상 명상을 하면 평소보다 신경질 내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여유롭게 바라보고,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기, 괜찮아 아저씨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아닐까요? 오, 음, 오, 괜찮은 걸. 오늘 아저씨 흉내를 내볼까요? 이상 김기섭 작가의 나를 돌보는 그림책 명상, 마음 근력을 키우는 7가지 명상법, 그중 5가지를 들려드렸습니다. 남은 2가지도 책을 통해 만나보신다면 오롯이 나를 만나는 해방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 선생님. 화관 쓰시니까 정말 해방의 기쁨을 온전히 즐기고 계신 게 보입니다. 선생님들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이렇게 책에 말씀해 주신 7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일상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좀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참 평온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낭독의 여운을 그대로 담고 이어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김기섭 작가님께서 그림책 명상 시연을 해주십니다. 작가님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여러분을 100년이 지나면이라는 그림책 속으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림책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 시간을 위해서 잠깐 맛을 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책은 100년이 지나면이라는 그림책인데 먼저 읽고 또 읽고 난 다음에 가볍게 명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요.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100년이 지나면 이시 무스의 글 아베 히로시 그림 범의 수곰김 살림에서 펴냈습니다. 이 그림책이 정말 좋다고 여기시는 분은 꼭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넓은 초원에 사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온갖 짐승의 왕, 동물 중에 첫째가 왕이다. 사자가 어렸을 무렵 아빠 사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랑 이 초월에 이제 동물은 나 혼자뿐인데. 저녁 노을이 물드는 초원을 둘러보며 사자는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자는 풀을 먹었습니다. 풀에서 노는 벌레도 먹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차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고기 같은 것을 잡아먹고 싶어 초원을 달리는 짐승들을 쫓아다니던 무렵이 사자는 생각났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서 무얼 한다. 빨리 잠이나 자자. 그렇게 말하고 사자는 커다란 나무 밑둥치에 웅크리고 들어 누웠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초원에 내려앉았습니다. 철새인 나이팅게일입니다. 사자는 천천히 조용하게 새한테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에 고기 같은 것에게 도망가지 않을게. 더 당당하게 와. 갑자기 새가 그렇게 말해서 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째서 도망가지 않는 거냐? 훌쩍 날면 그만일 텐데. 사자가 묻자 새는 대답했습니다. 난 이젠 알지 않아. 너 배가 고픈 거지? 나를 먹어도 좋아. 사자는 잠시 동안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놈, 너덜너덜한 날개. 안 됐지만 난 고기는 먹지 않는단다. 내가 먹는 건 풀과 벌레야. 사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새는 초원에서 살았습니다. 사자와 새는 함께 벌레를 먹고 함께 햇볕을 쬐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사자의 털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새는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죠. 새는 사자에게 정말로 좋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사자는 새에게 달기 속에서 잠들게 해주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달이 아름다운 밤, 새는 사자의 등에서 굴러 떨어지듯이 땅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나 이제 갈 거야. 새가 말했습니다. 이런 밤에 어디로 가는 건데? 먼 곳으로. 그럼 나도 갈래. 안 돼. 새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새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지 사자는 알았습니다. 싫어. 내일도 벌레 잡아먹자. 함께 햇볕도 쬐자. 노래를 불러줘. 그렇게 말하면서 사자는 울었습니다. 그만해, 꼴사나워. 너는 온갖 짐승의 왕이잖아. 온갖 짐승의 왕이 아니어도 좋아. 나는 그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사자는 엉엉 울었습니다. 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또 만날 수 있어. 새가 말했습니다. 언제? 힘을 내서 사자가 물었습니다. 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음, 언제? 언제? 음, 그래, 100년이 지나면. 난 저 나머지 대답하고는 새는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잠긴 목소리, 끊어졌다 이어지는 노래. 그렇지만 새는 계속 노래했습니다. 사자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죠. 아침이 왔습니다. 커다란 나무 밑둥치에 가만히 새를 가슴에 안고서 사자가 있었습니다. 사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그저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00년은 얼마쯤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갔습니다. 넓은 초원에는 이제 사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사자는
암벽에 붙은 조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는 바다의 작은 파도가 되었죠. 새였던 파도는 사자였던 조개에게 늘 정답게 바다를 보내주었습니다. 파도가 오면 조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언젠가 한 남자가 다가와서 사자였던 조개를 손에 들었습니다. 조개가 없어진 뒤에도 파도는 계속 암벽에 밀려왔습니다. 또 100년이 지났습니다. 사자는 손주가 3명 있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늘 놀러 왔기 때문에 사자였던 할머니는 혼자 살아도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손녀가 빨간 계양개비 한 송이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꽃을 창가에 두었죠. 빨간 계양개비는 그 새였습니다. 할머니는 날마다 계양개비를 바라보며 살았죠. 꽃이 떨어지자 할머니는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는 물고기가 되고 하얀 분필도 되었습니다. 북쪽 나라에 아기 다람쥐가 된 적도 있었죠. 새는 어부가 되고 칠판이 되었습니다. 아기 다람쥐 위에 처음 내렸던 눈송이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째인가의 100년이 지나고 사자는 남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새는 여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사자였던 남자아이와 새였던 여자아이는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여자아이는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온 전학생이었습니다. 어쩐지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 남자아이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색 100년이 지나면이었습니다.
잠깐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그림책을 방금 읽었습니다. 읽기를 마친 지금 이 순간 잠깐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는 어떤 감각들이 올라올까요? 지금 내 마음에서는 어떤 느낌과 감정, 또 생각이 올라오는지 가만히 지켜봅니다. 판단하는 마음은 내려놓고 또 붙잡거나 밀어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허용해 봅니다. 그렇구나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허용해 주세요. 어떤 생각도 다 수용합니다. 그림책에는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 중에서 내 마음을 멈추게 한 장면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내 마음을 머무르게 한 장면은 어떤 건지 나 자신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도 생각해 보세요. 그림책을 읽고 난 지금 누가 떠오르시나요?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 누구인가요? 이 또한 나에게 물어봐 주세요. 이 그림책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메시지를 내 삶에 견주어 본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내 삶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지금 내 삶에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든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 다 수용하고 허용합니다.
네, 부드럽게 눈을 뜨셔도 좋겠습니다. 자, 원래 한 그림책을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형편상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어떠셨나요,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2시간 정도 소요되는 프로그램인데 짧게 이렇게 체험하는 시간이라 조금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감동 받으셨을 것 같은데 소감 자유롭게 또 채팅창 이용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작가님께서 책의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떠올려 보라고 하셔서 그 사자와 새가 처음 만나는 장면, 그리고 몇 번의 100년이 지나고 나서 또 이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로 다시 만나서 어, 만나는 장면이 좀 먼저 떠올랐어요. 연속으로. 어, 그러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과 또 저희 모두가 100년 전에 어떤 모습으로 만났을까?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에 또 우리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될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보고 어쩐지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100년 후, 몇 번의 100년 후 어느 날 목소리를 듣고 또 저희들이 어쩐지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잠시 상상해 봤습니다. 무엇으로 만났던 간에 지금 이 시간 속에 우리 모두의 인연이 참 특별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정한 그림책 명상 시연해 주신 김기섭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아쉽지만 3부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4부에서는요, 방금 경험해 보신 그림책 명상에 대한 여러분의 소감이나 또 작가님께 궁금하신 점, 또 질문, 그리고 또 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비디오 화면을 켜시고 손들어 주셔도 좋고요. 또 목소리만 들려주실 수 있는 여건이라면 화면 하단에 이렇게 반응 보이는 이모지 있죠? 그걸로 손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잠시 정리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잠시 채팅창에 올라온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도 많이 소감 나눠주셨는데요. 백지연 선생님께서 그림책 명상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소감 나눠주셨고요. 김소혜 선생님도 벅찬 그림책이에요. 새가 죽을 때 울컥했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읽을 때마다 울컥해요. 그리고 김혜수 선생님도 울림이 있는 그림책 소개와 낭독, 감동 그 자체네요. 감사합니다. 쓰셨습니다. 최선화 선생님도 100년이 지나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해주셨네요. 100년이 지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나가봐야 돼서 너무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이현정 선생님 팬도 오셨네요. 낭독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네요. 멋지세요라고 또 소감 나눠주셨습니다. 자, 실시간 낭독이라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도 이제 안내 방송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작가님께서 다음 소감을 좀 읽어주실까요? 작가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김미리 선생님 그 채팅창에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중간에 들어왔지만 따뜻한 감성 충만하게 얻어갑니다. 다음에도 좋은 시간을 기대하며 100년이 지난 후 그림책 다시 보고 싶어요. 사자와 새의 만남과 이별의 마음에 진하게 남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실시간이라는 게 참 실감나는 낭독 북토크네요. 오늘은 또 저희 집 아파트 방송이 이렇게 또, 어, 너무 시끄럽진 않으신지, 죄송합니다. 자, 이제 작가님께, 방금 했던 그 그림책 명상 시연에 대한 소감이나 혹은 또 질문사항 있으면 좀, 참여 부탁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소감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아직 여운이 남아서 이렇게 막 조금 마음의 준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저희 선생님들도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소감이나 질문 있으시면, 그럼 먼저 한번 사부의 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현정 선생님 질문 있으시죠? 네, 책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서 그 이번 프로젝트가 굉장히 저에게 많이 다가오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림책 덕후라서 그림책 관련 어떤 평을 하는 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경계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그림책을 내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남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약간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책을 처음 접하고 그림책이 그 한 챕터 한 챕터 읽어나갈 때마다 그림책이 어떻게 이렇게 찰떡같이 맞아서 맞물려 나갔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셨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결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너무 리스펙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과연 그림책 선정을 각 키워드에 맞는 걸 어떻게 그렇게 찰떡같이 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또 좋게 봐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그 그림책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면 고통스럽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면 그야말로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 봤어요. 그래서 7개 키워드 하나하나들 뭐 의도적인 멈춤을 왜 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 왜 머물러야 되고 또 감정을 자기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감정 자체로 바라보는 일들 그것을 이해하면 그야말로 그것에 이른바 포로가 되지 않을 텐데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만 이런 이제 고통의 질곡에 빠지게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그 키워드에 걸맞는 이제 그림책들을 찾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동안 이제 그 아이 어렸을 때부터 읽어줬던 지금 아이가 이제 30이 넘었으니까 한 30년 동안 그림책을 가까이 한 셈이 됐네요. 어, 그때의 자산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3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쳐서 나온 책이군요. 너무 가치 있는 책이네요. 아, 네, 그 아이들한테 이제 그림책을 주는 것으로 저도 이제 그림책에 입문하게 됐는데, 그 사이 이제 그림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강의들을 참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 대상으로. 그래서 그림책과는 계속 이렇게, 인연이 이어졌던 것이라서, 그걸 포함하면 한 30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림책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선생님 책을 참고해서, 어, 약간 그 분류해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크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소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음, 작가님께 하셔도 좋고요. 또 저희들한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자유롭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댓글창에 질문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김미정 선생님께서 손자와 자주 만나는 할머니로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림책이 과연 어린 아이한테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작가님께 여쭤보셨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 정말 괜찮다고 하는 그림책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림책을 읽어서 좋고, 또 어른은 어른의 눈높이에서 읽어서 좋은 그림책. 다시 말하면 그림책의 그림자가 긴 그림책이 참 좋은 그림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린 왕자는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또 나이가 들어서 읽을 때 각각 이렇게 느낌들, 또 생각거리들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이 각각의 긴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데, 좋은 그림책의 특징은 바로 그런 어린 왕자처럼 긴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그림책은 아이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그림책이라면.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혹시 또 질문, 김화영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기섭 선생님께 그림책 명상 수업을 오랜 시간 동안 들었어요. 어, 낭독 공부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낭독 공부를 하시고 나서 그림책을 읽는 뭐랄까요, 분위기? 그게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소감을 나누고 싶었고요. 평상시에도 항상 다정하고 친절한 목소리신데, 조금 더 그림책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캐릭터가 전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설명해 주실 때, 그 포즈는 항상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그 정서감이 그 캐릭터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목소리를, 그 분위기를 담아서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확실히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낭독해 주실 때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감사합니다. 6개월 연습하셨는지 뭐 더 오랫동안 낭독 공부하셨을 텐데, 다들 진짜 그런 목소리로, 그런 어떤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낭독을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힐링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김기수 선생님의 책을 사놓고 꼼꼼하게 읽진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낭독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같이 한번 낭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막 감동이 살짝 막 뭉클하면서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 거예요. 책을 진짜, 좋은 책을 선정해 주시고 또 그걸 잘 설명해 주시기도 했지만 소리내서 낭독할 때 그 책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서 정말 기뻤고요. 낭독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또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짜 그 김기석 선생님하고 오래 공부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피드백과 이 소감 말씀도 정말 다정하시고 이 오늘의 낭독 북토크쇼를 준비한 저희들에게 정말 아주 따뜻한 격려 또 응원해 주시는 말씀 같아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김기석 선생님 좀 뭐 답변하실 부분 있으실 것 같은데 짧게 어,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봐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 공은 송정우 성우님한테 돌리도록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이 그 낭독을 공부하는 도반 선생님들, 아니 전에보다 더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가은 선생님께서 책을 보니 혼자서도 그림책 명상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혼자 그림책 명상을 할 때에도 그냥 눈으로 읽을 때와 내 목소리로 낭독을 하면서 읽을 때의 차이가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낭독해 주시는 것을 들어보니 낭독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겠다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음, 자, 그림책 명상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림책, 마음에 와닿는 그림책을 천천히 소리내서
읽어도 되고 내서 읽지 않아도 상관없는데요. 두 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은데 소리 내서 읽어보면 내 영혼의 울림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다면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천천히 충분히 장면 전환하기 전에 충분히 멈추고 그런 다음에 그림을 보고 또 읽어 가실 수 있으면 나의 내면을 깊이 좀 들여다보는 힐링의 시간, 또 숙고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김기석 선생님 소감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저희 성우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성우님 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저희 낭독 북토크쇼 보신 소감을 저희 성우님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성우님 괜찮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집에서 듣다가 이제 저희 남편이랑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동 중에 잠깐 차에서 이렇게 소감 발표를 하는데요. 우선은 좋은 작가님의 책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렇게 또 낭독을 통해서 책을 곱씹는 행위로 인해서 더 작가의 생각과 마음에 가닿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또 그림책이라는 거, 또 그림책과 명상을 연이어서 또 오늘 너무 잘 우리 낭독가 선생님들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로 인해서 저도 매일매일 성장하고 또 이렇게 참 겸손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교육생 선생님들의 복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2주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애쓰셨는데 오늘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희 김화영 선생님께서 낭독은 어떻게 배우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예,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변신을 하실 수 있고요. 하나, 저희 이렇게 여기에 또 낭독으로 인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직 그림책 명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지금 김기섭 선생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클래스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기섭 선생님 진행하는 프로그램 조금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을 해주신 김나연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이현정 선생님, 홍민정 선생님, 우리 황진경 선생님, 또 그리고 미승진 선생님, 김기석 선생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정말 멋지세요. 네, 저희 이제 곧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낭독과 그림책 명상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님. 바쁘신데. 네, 강여정 선생님, 손을 들어주셔서. 네, 저도 김기섭 교수님께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그림책 일반 과정, 전문가 과정, 자격 과정, 뭐 어린이 명상, 부모 교육 명상 이걸 다 이수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들어와서 들어보니까요. 저도 교수님 책을 한 3번, 4번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읽었던 거 하고 여기 계시는 낭독하시는 선생님들이 읽어주는 그 느낌은 확실히 다르네요. 아, 정말 나도 낭독을 좀 잘하고 싶다. 낭독을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울컥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울컥울컥 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운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과정을 이수를 했지만 또 낭독으로서 교수님 좀 따라가고 싶어요.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오세요. 낭독의 길로 들어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어,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채팅창에 올라온 거 얼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신하영 선생님께서 오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따뜻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서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낭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포즈, 여백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울림이 있는 시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섭 작가님이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설명으로 그림책의 매력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추현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어머나 사심 가득 담고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나연쌤 진행 짱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추현아 선생님. 오경아 선생님께서 천천히 읽는다. 한 권의 책을 전시회로 만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석 선생님, 북토크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황진경 선생님께서 방금 블로그 공유해 주셨으니까요. 또 들어가셔서 그림책 명상학교에 대한 정보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부모교육 강좌도 있다고 하니 관심이 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날이 참 덥죠, 오늘도. 그럼에도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서로가 100년 전에 만났던 그런 귀한 인연으로 바라보시고 또 2부에서 저희가 낭독해드린 그런 마음챙김 키워드를 좀 한 가지 정도 실천하시면서 몸은 좀 시원하시고 마음은 따뜻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낭독 북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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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 선생님, 저희 회의 종료해 주시고요. 다시 그 줌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